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지지선의 장력과 가닥수를 공식 없이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번 2탄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기출문제 4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4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전기공사 산업기사 2012년도 1회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수평 장력이 800kg이라면 4mm의 철선 몇 가닥을 사용해야 하는가? 단, 철선의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는 44이고 안전율은 2.5로 한다. 결국엔 문제 유형을 보면 철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이죠. 가닥수 어떻게 구했나요? 저번에 지선의 장력을 우선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으로 나누고 안전율을 곱해서 그 값을 절상을 한 다음에 가닥수를 선정을 했죠. 왜 근데 이 문제를 왜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을까요? 이전 문제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달라요. 철선의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는 44이다. 1탄에서 보시면 지선 가닥수 문제를 구할 때 한 가닥에 인장 하중이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가 주어졌죠.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거는 인장 하중인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잘 보시면 이 단위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단위 면적당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제곱밀리미터가 그 면적의 단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장 하중이기 때문에 이 인장 강도,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의 면적을 곱해주면 이 제곱밀리미터가 사라져서 이 킬로그램의 단위만 남게 되겠죠. 문제 풀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감만 잡으시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1단계부터 밟아볼게요. 우선 지선의 장력을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으로 800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전주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800이 작용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라고 했죠? 전주에서 지선까지라고 했죠. 즉, 이 부분이 800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같이 세워볼까요? 6m일 때는 800만큼의 장력이 걸렸는데 지금 지선의 이 부분 이 길이일 때는 얼만큼의 장력이 걸리냐. 이 x가 지선의 장력에 해당되겠죠. 지금 이 보라색깔 지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지금 직각삼각형 밑변이 6, 높이가 8이에요. 그럼 이 빗변은 보라색깔 부분은 10m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10을 적어줍니다. 이런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즉 6x는 8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6분의 8천이겠다. 계산을 해보면 1333.33kg만큼 지선의 장력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가닥수를 구해야 돼요. 가닥수 n은 이렇게 지선의 장력 1333.33을 한 가닥의 인장 하중으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의 면적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철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란 철선이 지름이 4mm예요. 이 지름이 4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주어졌을 때는 지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름이 4인데 이 철선의 면적 어떻게 구하나요? 지름이 4면 반지름은 2죠. 그쵸? 반지름은 2죠. 그럼 우리는 원의 면적을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r은 반지름이 되겠죠. 즉 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재를 보시면 이런 식이 적혀 있을 거예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이 식에서 d가 의미하는 것이 지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름은 반지름의 2배예요. 그쵸? d가 지름이고 r이 반지름일 때 d랑 r의 관계는 d는 2r이라고 적을 수 있죠.
이 식을 한번 여기 뒤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4분의 파이 2R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파이 4R 제곱이 돼요. 이 2의 제곱이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엔 파이 R 제곱과 같게 나옵니다. 여기서 결국에 얻어갈 건 뭐예요? 내가 원의 면적을 구할 때 반지름을 사용한다면 파이 R 제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름을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4분의 파이인데 이 D 자리에 반지름을 넣으시면 당연히 틀리겠죠? 파이 R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 R에 지름을 넣으시면 안 돼요. D는 지름이고 R은 반지름이라는 것을 꼭 주의하셔서 공식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철선의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의 면적을 곱해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지름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모에 인장 하중을 넣을 건데 44 곱하기 이제 여기에 면적을 곱해야겠죠. 4분의 파이 그리고 D는 4죠. 4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분모의 값이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이 되게 됩니다. 즉 인장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게 인장 강도예요. 근데 문제에서 인장 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면적을 곱해서 인장 하중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장 하중, 인장 강도 용어 헷갈리시죠?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단위만 보시면 돼요. 나는 킬로그램을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제곱밀리미터로 주어졌네. 즉 단위 면적당으로 주어졌네. 그럴 때는 이 면적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지선의 장력에 한 가닥의 인장 하중으로 나눠 주었어요. 아직 안 한 거 있죠? 안전율을 마지막으로 곱해 주셔야겠죠? 여기에 2.5를 곱해 줍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n이 6.03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지선 가닥수를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절상을 해주셔야 돼요. 절상이 올림이죠. 이게 올려주셔야 돼요. 즉 이게 6가닥이 아니라 답이 7가닥이 되게 됩니다. 그럼 4번의 풀이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어진 수평 장력으로 지선의 장력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이 x 지선의 장력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지선의 장력을 한 가닥의 인장 하중으로 나눈 다음에 안전율을 곱했어요. 그런데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을 구하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이 면적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면적을 곱해야겠다. 그럼 면적을 어떻게 곱하냐?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를 보니까 지름이 주어졌을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하셔야 되고 반지름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파이 R 제곱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4분의 파이에 4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인장 하중이 되게 됩니다. 이 보라 색깔이. 이렇게 해서 6.03이라는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올려주시면 7가닥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선을 시설하여 전조에 가해지는 수평 장력 P를 지지하고자 한다. 4mm의 철선 7가닥을 사용하여 지지될 수 있는 수평 장력 P를 구하시오. 단, 철선 한 가닥의 절단 하중은 440이고 지선 강도의 안전율은 3으로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수평 장력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수평 장력이 주어지고 지선 장력을 구하고 가닥수를 선정하는 문제였는데 거꾸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가닥수 7가닥이 주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지선에 걸리는 장력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평 장력 P를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닥수가 7가닥이라고 주어졌어요. 우리 가닥수 어떻게 구했죠? 지선의 장력. 지선의 장력을 한 가닥의 인장 하중으로 나눴죠. 지금 문제에서는 440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전율을 곱했습니다. 안전율은 3이죠. 그럼 벌써 지선의 장력 구할 수 있죠. 지선의 장력을 T0라고 했을 때 T0는 양변에 440을 곱해주시고 3으로 나눠주세요. 즉 7 곱하기 440 그리고 3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선의 장력을 계산을 해보면 1026.67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장력의 단위를 킬로그램 힘으로 주어졌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킬로그램 힘으로 적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지금 문제에서 수평 장력 P의 단위도 킬로그램 힘으로 주어졌고 절단 하중의 단위도 킬로그램 힘, 그리고 저도 킬로그램 힘으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힘 같은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는 다릅니다. 이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예요. 킬로그램 힘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가지는 물질 고유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딜 가도 바뀌지 않는 게 질량이고,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가 다르죠.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질량을 킬로그램, 무게를 킬로그램 힘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편의상 힘을 생략하고 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을 써요. 즉,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그램 힘과 킬로그램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리를 하자면 문제에서 킬로그램으로 주어졌다면 정답을 킬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문제에서 킬로그램 힘으로 주어졌다면 이 문제의 단위를 따라가 주셔야겠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쓰셔도 되고 킬로그램 힘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풀이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지선의 장력까지 구했습니다. 이 지선의 장력은 이 빨간 색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P 부분이에요. 수평 장력. 수평 장력의 부분을 보기 쉽게 초록 색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초록 색깔의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초록 색깔만큼의 수평 장력이 발생하고 있겠죠. 이게 어디랑 같다고 했죠? 이 전주와 지선까지의 이 부분에 장력이 걸리게 됩니다. 똑같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초록 색깔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빨간 색깔을 알고 있어요. 이 빨간 색깔에 걸리는 장력이 T0가 1026.67이었죠. 그럼 이제 비례식으로 역으로 수평 장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선에 해당되는 여기가 길이가 10m이죠. 즉 10m일 때 1026.67만큼 걸려있다. 그럼 이 초록색깔 부분 6m죠. 6m일 때는 몇 만큼의 수평 장력이 걸리는가? 지금 수평 장력이 P라고 주어졌죠. 그럼 P라고 두고 풀이를 해보면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CP는 1026.67 곱하기 6이다. 따라서 P는 이걸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616이 나와요. 단위는 문제를 따라가서 킬로그램 힘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 풀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 7가닥이 주어졌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수평 장력이구나. 그러면 지선의 장력을 어떻게 구했지 생각을 해보면 7가닥은 지선의 장력을 한 가닥의 인장하중 또는 절단하중으로 나눈 다음에 안전율을 곱했지. 이렇게 식을 그대로 이번에 풀이했던 걸 그대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지선의 장력만 남기고 다 잡으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답이 나왔죠. 이렇게 구한 T0 값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1026.67이라면 이 초록색에 걸리는 건 몇이냐? 결국엔 이 초록 색깔을 구하면 이거랑 P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P는 61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표상 8m의 점에서 400kg의 수평 장력을 받는 경사진 전주가 있다. 그림과 같은 지선을 시설할 경우 지선이 받는 장력 T0는 얼마인가? 기타는 무시한다. 지금 괜히 그림에서 전주가 기울어져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5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셨다면 앞으로 6번, 7번 이 경사진 전주 문제는 똑같습니다. 엄청 쉬워요. 풀어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400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반대편에도 400만큼의 장력이 가해져야겠죠. 이거에 해당되는 만큼이 전주에서 지선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400이에요. 지금까지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선의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 지선이 여기 있죠. 이 초록 색깔에 걸리는 걸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8m. 지금 이 파란 색깔 부분이 8m죠. 이 8m에 400만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초록 색깔에는 얼만큼의 장력이 걸릴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세워야 되는 비례식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직각삼각형을 보셔야겠죠. 이 직각삼각형 노란 색깔을 보시면 지금 이 세로가 8m예요. 여기가 8m. 그리고 이 부분이 6m예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 지선에 해당되는 만큼은 10m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지선에 대해서 지금 비례식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8m일 때 400이 걸리죠. 그러면 10일 때는 x만큼의 장력이 걸리게 됩니다. 8x는 400 곱하기 10, 즉 4000이 되겠고 x는 8분의 400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50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500kg이 되겠죠. 그럼 지선의 장력이 500kg이다. 끝났어요. 엄청 쉽죠? 그럼 바로 7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지표상 12m의 점에 800kg의 수평 장력을 받는 경사진 전주가 있다. 그림과 같이 지선을 시설할 경우 인장 강도가 35이고 지름이 4인 철선을 사용하고 안전율을 2.5로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지선의 가닥수를 산정하시오. 이것도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경사진 전주라고 해서 풀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800만큼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역시나 오른쪽으로도 800만큼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해당되는 만큼이 이 전주에서 지선까지가 800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800kg만큼에 해당되는 길이가 12m죠. 그런데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선의 장력을 구해야 돼요. 지선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9m, 여기가 12m죠. 이때 초록색깔 빗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을 해주시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15가 나옵니다. 즉 15m죠. 그럼 이제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12m에 해당되는 장력이 800이었어요. 그러면 15일 때는 몇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x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합니다. 그럼 12x는 800 곱하기 15죠. x를 구해주시면 800 곱하기 15 나누기 12 이걸 계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지선의 장력 x는 1000이 나오게 됩니다. 1000kg. 그럼 이렇게 지선의 장력을 구했고 이제 지선의 가닥수 n을 구합니다. n은 지선의 장력 1000을 한 가닥의 인장 하중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안전율을 곱했죠. 안전율은 지금 2.5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지금 단위 면적당 인장 강도가 주어졌죠. 이렇게 할 때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없애요? 면적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초록색깔 박스에 해당되는 게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이죠. 그걸 먼저 구해보면 인장 하중은 지금 주어진 35를 면적을 곱해줍니다. 지금 지름이 4라고 했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으로 구하실 수 있고 또는 35 곱하기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지름이 4일 때 반지름은 2죠. 그쵸? 따라서 파이 2의 제곱 이렇게 구하셔도 둘 다 정답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위의 식을 이 초록 박스에 넣겠습니다. 식을 작성을 해보면 1000을 35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해주신 다음에 2.5를 곱해주시면 이 계산기로 넣으시면 돼요. 계산을 하면 5.68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닥수는 없죠. 무조건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6가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탄까지 전기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에 출제된 모든 지선의 장력 그리고 가닥수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이게 공식으로 다가가면 헷갈리고 까다로울 수 있는 유형인데 저처럼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이를 하면서 쉽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전된 한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